데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료를 안 보고 놔두나요? 어떻게 접수를 안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짜로 만듭니다. 명단을. 이름 없는 남자, 이름 없는 여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큰 사고 났을 때 이름이 또 무명남이 여러 명이면 안 되잖아요. 그 상태를 보고. 안녕하세요, 옆집 간호사 구슬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응급실에 가면은 약간 찬밥되는 증상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었어요. 얼마만이야? 제 유튜브에 다시 생기가 불어 넣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어떤 증상일 때 응급실에 가야 내가 바로 진료를 좀 빨리 볼 수 있냐, 응급한 질환, 이럴 때는 응급실에 꼭 가셔라 하는 증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응급실에 오면 저희가 그랬던 저랬던 그 한 끗 차이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진이 먼저 뛰어가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 소실. 말도 어눌해지고 몸도 막 기울어지고 자꾸 기절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증상이 있다. 저희가 좀 먼저 보는 편이에요. 이유는 뇌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어요. 요거를 통틀어서 뇌졸중이라 그래요. 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게 출혈이든 경색, 막힘이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쪽으로 힘이 빠진다거나, 할아버지가 밥을 잘 먹다 갑자기 숟가락을 자꾸 놓쳐. 갑자기 뇌경색이 온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을 이렇게 기절해서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봐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CT로 바로 확인이 돼요. 근데 뇌경색은 CT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뇌경색 환자는 왜 CT를 찍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증상은 너무나 뇌출혈 같아. 근데 뇌 CT를 찍었는데 뇌출혈이 아니야? 그럼 뇌경색이. 그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3시간이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경우에는 막힌 걸 뚫는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써요. 그 약이 3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뇌출혈을 거꾸로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만 그 약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실에서 물어보는 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 언제부터 그랬는지가 중요해. 밥을 잘 먹다가 11시부터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어. 그럼 11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 온 시간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이상했는지를 알고 오시면 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응급실에서 빨리 봐준다. 근데 CT를 찍었는데 괜찮고 그냥 잠깐 그런 거다. 그러면은 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운 날 많이 옵니다. 심근경색 환자분들.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고 심장을 부여잡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사실 딱 느낌이 있습니다.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있고요. 땀 뻘뻘 흘리고 있고요. 너무 아파요. 접수 일단 보호자 보내고 눕혀갖고 혈압 재고 심전도부터 딱 찍으면, 이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심전도만으로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딱딱딱 찍었는데 심근경색이다, 바로 검사하고 필요한 검사 빠바바박 한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요즘에 중증의상센터 드라마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쳐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막 수술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유일하게 정말 후닥닥닥 번갯불 볶아먹듯이 하고 올라가는 환자가 심근경색 환자예요.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가슴 아프다 그러면은 먼저 맞은다. 그거를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이러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악용해서 먼저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해서 아니면 똑같아요. 검사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빨리 그렇게 안 해줘요. 이렇게 아프다고 뻥치잖아요. 비싼 검사 많이 합니다.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피검사 중에 비싼 검사들이 있어요. 진료 빨리 보려고 가슴이 아파요 막 이렇게 거짓말 했다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출혈 같은 경우는 피부가 찢어져서 나는 출혈, 우리가 볼 때는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지혈이 되고 압박이 되는 정도의 출혈이라면 사실은 그냥 기본 처치만 하고 또 대기를 하셔야 되는데, 동맥의 손상, 동맥은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경우에는 대량 출혈 될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저혈량성 쇼크, 그러니까 몸에 피가 부족해서 오는 실신, 쇼크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그냥 단순 봉합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처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의료진들이 빠르게 다가가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저혈당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의식 없이 오는 뇌경색 환자들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의식이 없이 내원하면 우리가 왜
왜 의식이 없는지 사실 몰라요. 그쵸? 뇌경색 때문에 없는 건지 아니면 약물 중독일 수도 있어요. 막 수면제를 많이 먹고 왔을 수도 있고 저혈당인 경우에도 정말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와요. 그럼 저희가 오자마자 하는 그 검사 중에 하나가 또 혈당 검사거든요. 그래서 혈당 검사를 딱 했을 때 40몇 이렇게 나옵니다. 공복시 정상 혈당 뭐 80, 90 이 정도 되잖아요. 거의 반토막 막 그렇게 놔두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빨리 고농도의 포도당을 빠바바박 넣어줘야 돼요. 증상을 이제 지켜보면서 입원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위험하다. 심한 경우에는 119에서부터 포도당을 꽂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를 해주세요. 119 대원분들이 지금 우리 구급차에서 혈당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저희 쪽 의사 선생님이 컨펌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반만 주고 와라. 그럼 와서 이제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고 오는 경우도 있다. 알레르기 반응 있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아까 말한 한 끗 차이가 있긴 한데 의학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중증의 알러지 반응 상태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제 빠르게 심전도도 붙이고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저는 한번 있었거든요. 마카다미아를 엄마가 베트남에서 사와가지고 이게 따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갑자기 목이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애기 낳고 생겼어요. 애 둘을 낳았더니 그 알러지 반응이 생겼는데 그냥 그렇게 목 조금 간지럽다 넘어갔는데 여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변해요. 기도가 좁아지니까 목소리까지 변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쌕쌕 소리가 나요. 우리 왜 정말 뭐 편식 그럴 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병원 막 달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치료를 하죠. 근데 그냥 가려워서 미치겠어 빨리 와주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이전 영상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벌에 쏘이면은 다 아나필락틱 샥이 오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료진들도 굉장히 침착합니다. 앉아 계세요. 근데 정말 막 말벌에 정말 쏘여서 증상이 딱 나타나면 이제 바로 혈압이 뚝 떨어져요. 정말 심한 알러지인 경우에 기도가 정말 좁아져가지고 안도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간 다툼이기도 해요. 경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애기들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열성 경련이라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닌데 열이 오를 때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들 너무 놀라가지고 오죠. 왔을 때 그렇게 경련을 하면서 오면은 바로 일단 봅니다. 경련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수액을 꽂고 경련을 멈추는 약을 주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료를 보고 바로 보고 진료를 하긴 하지만 그 뒤에 과정은 사실 그냥 열 나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열성경련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재경련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만약에 또 재경련을 한다 그러면 또 약물이 들어가고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경련을 해서 왔어요. 집에서 하고 끝나서 왔어요. 그러면은 또 할 수 있으니까 수액은 먼저 달아놓을 수 있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는 똑같이 좀 대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이런 거 탈 때 뭐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난 너무 신기해. 내 어릴 때 꿈이 여러분 교회하다 쓰러져 보는 거였거든요. 쓰러질 것 같아서 왔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보통은 퇴행성 저혈압이라 그래서 갑자기 내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조금 떨어지면서 어지러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천천히 일어나시면 돼요. 천천히 일어나시면 되고 어지럽다 그러면 다시 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를 최대한 낮추시면 돼요.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어지러우면 다시 누우면 되고 응급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떻게 아파서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쓰러질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조회하면서 쓰러져 보고 싶은 게 꿈이었던 이 건장한 처녀는 그런 분들 오면 너무 의아했어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뭐지?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문득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누구나 알겠죠, 당연히 CPR.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내원한 환자분들은 당연히 모든 거 만사 제치고 먼저 봅니다. 환자분이 오면은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119를 타고 그다음 보호자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랑 오건 환자 혼자 오건 일단 처치는 무조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증 환자들도 필요하면은 접수되기 전에 처치는 해요. 이거 처치를 하고 보호자분한테는 이제 접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호자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료를 안 보고 놔두나요? 어떻게 접수를 안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짜로 만듭니다. 명단을. 그래서 이름도 모르니까 이름 없는 남자, 이름 없는 여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큰 사고 났을 때 이름이 또 무명남이 여러 명이면 안 되잖아요. 그 상태를 보고 합니다. 교통남, 추락남, 추락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진료를 보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CPR을 해도 살 수가 좀 없을 정도로 사망한 지가 오래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송이 돼도 이제 CPR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EOA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도착 시 사망 환자. 따로 처치를 하지는 않고 거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심장이 멈췄나 그런 거 정도만 심전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외상 환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데 주된 요인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 쪽, 가슴 쪽, 골반 쪽 이렇게 해가지고 트라우마 시리즈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요. 진단서 나가게 되면은 왜 사망했는지 사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총각을 다투는 질환, 환자분들이 오면 사실 의료진들이 모든 걸 제쳐두고 뛰어갑니다. 만약에 좀 내가 응급실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열이 좀 받는다 그러면은 아직 내가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될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응급실에 가시는 일이 없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